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용어원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동안 의학용어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될 모든 학생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의학용어원의 강의 방향, 주 교재, 그리고 의학용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 OT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갖도록 할게요. 자, 의학용어는 우리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메디컬 터미놀로지라고 해서 터미놀로지, 의학용어 학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의학용어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평상시에 쓰지 않았던 이런 용어들을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강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의학용어가 주이고요. 네, 의학용어. 그 다음에 의학용어를 공부를 하면서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진단용어, 증상용어, 뭐 수술용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 과목은 의학용어인데요. 아마 해부학이나 병리학과 같이 중복되는 이런 시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해서 이제 뭐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제 강의 안에 조금씩 섞여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주 교재는요, 여기 수문사에서 출판된 2022년도에 출판된 이 알기 쉬운 기초의학용어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성인학습, 그래서 이제 우리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제가 PPT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PPT 자료로 강의를 들으시면 무난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성인학습반은 아마 주 교재는 PPT가 될 거고요. 요 교재, 수문사 교재는 보조 자료로 같이 활용을 하시면 강의를 들으시거나 한 학기 동안 의학용어 공부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 학기 초에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학교의 기본이기는 한데요. 일단 출석은 20%, 그래서 우리 요 출석 20%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이제 요 강의를 듣게 되면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출석 같은 경우가 이제 밑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각 3번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이 의학용어가 3시수이다 보니까 이제 한 주에 1, 2, 3차 강의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대면 수업에 지각하고 똑같이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3개 다 완전하게 들어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는 각각 30% 해가지고 총 60%. 그래서 이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는 이제 대면으로 통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안내를 드리면은 오셔서 중간평가, 기말평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보기 전에는 제가 이제 뭐 예상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올려드리니까 그거를 참조를 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포트가 20%. 그래서 중간이나 기말평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이제 평가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성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출석이나 레포트에서 많이 이제 가늠이 되는데요. 이 레포트 같은 경우도 제가 중간고사 지나면 레포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고지를 해 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의학용어원을 배우면서 우리가 학습할 때
마지막에 내가 이것 정도는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학습 목표를 좀 보자면요. 일단은 인체의 각 계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제 그 의학용어의 기본 구성, 내용, 그리고 심혈관계, 호흡기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지나면 소화기계, 그 비뇨기계, 여성생殖기계 해서 이제 공부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용어 1이 이번 학기고 다음 학기에는 의학용어 2 해가지고 나머지 각 계통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일단 의학용어에 대한 각 계통을 습득을 하는 것이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 학습하는데도 무리 없고, 그리고 자꾸 중복이 되다 보니까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1학년을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의학용어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의학용어를 공부를 할 때 일단은 해부학적인 용어를 기초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배우지만 이제 어근이 있고요. 어근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해부학적 위치라던가 질병명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기초를 해서 이제 진단 용어, 그 다음에 증상 용어, 그리고 수술이나 처치 용어, 그리고 검사 용어, 마지막으로 약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계통별로 해서 맨 처음에는 각 계통의 해부학적 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용어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 계통에 해당하는 해부학적 용어에 해당하는 진단,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진단 용어에 해당하는 심혈관계에 되면 심장이나 혈관, 혈액에 대한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질병이 왔을 때의 증상 용어, 그래서 어떤 이제 염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병원이나 보건계통에서 수술이나 처치 용어, 그 다음에 검사 용어,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병원은 워낙 이제 이머전시, 응급이라던가 시간, 골든타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풀네임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어를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약어에 대한 것들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록지 같은 거를 작성을 할 때도 의사나 간호사나 각 파트별로 이제 기록지를 우리가 또 검수를 해서 나중에 청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보건계통 사람들이 약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약어도 연계해서 같이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숙지하면서 의학용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자, 그 다음에 의학용어란이라고 해서 왜 우리가 의학용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용어는 이제 영어를 텀이라고 하는데, 의 로지는 무슨 학이라는 이제 그 전미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터미놀로지라고 하면 이제 용어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의학, 그래서 이 용어인데 의학 용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학이나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일상 용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전문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보건계통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미국 가면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본에 가면 일본어를 좀 할 수 있어야 도움이 되고, 당연히 한국에서는 한글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보건계통 같은 경우는 의학용어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의학용어가 굉장히 좀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보건직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일반적인 대화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의학 용어를 전문 용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반 용어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학 용어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학을 포함한 보건학이나 의료기사 등의 분야에서도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기초적인 임상 과목, 그러니까 임상 과목 안에 의학 용어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의무 기록을 많이 이제 쓸 수도 있고 또 리딩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 이제 코딩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코딩에 맞춰서 청구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중요한 게 이 의학 용어인데요. 이제 의학 용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진단 용어나 증상 용어나 수술 용어, 약어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지 여기 보시면 타 직종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굉장히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과목이 이 의학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의학이라는 보건학이라는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니면 또 더 돋보이려면 기본적인 의학 용어는 습득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의학 용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의학 용어를 합성어라는 얘기도 사용을 하고요. 결합 용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의학 용어는요, 그냥 한 단어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퍼즐처럼 이렇게 끼워 맞춰서 사용하는 게 의학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여기 어근, 루트라는 어근이 있고요. suffix, 전미사가 있고요. prefix, 접두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근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뒤에다가 붙여서 전미사를 활용을 하면서 이제 전미사가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증상 용어에서는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아이티스 같은 경우는 무슨 염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이 전미사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픽스 접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다가 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근간은 어근인데요. 예, 그래서 모든 의학 용어는 한 가지 이상의 어근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나의 어근에 뒤에다가 전미사를 붙이거나 또는 앞에다가 접두사, 어근, 전미사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근 플러스 전미사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뒤엉킬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의학 용어 같은 경우는 이렇구나. 그래서 combining 그 결합이 돼서 사용하는 게 이 의학 용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 용어는 여기서 뭘 기억을 해 주시면 되냐면 퍼즐 같은 거구나. 앞에다가 붙이는 접두사라는 게 있고 뒤에다가 붙이는 전미사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뒤에 전미사에 따라서 이게 어떤 진단 용어냐, 증상 용어냐, 수술 용어냐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공부하면서 반복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전미사는 이제 모든 용어에 의학 용어에 전미사가 있는데요. 이 프레픽스 접두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모든 의학 용어에 접두사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근이나 전미사에다가 좀 많은 뜻을 이제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inferior라는 말을 써서 들어간다던가 inter라는 말을 써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죄송해요. 어간이나 접미사에다가 조금 더 이거는 안에 있구나, 뭐 이거는 아래에 있구나, 이거는 뭔가 사이에 있는 거를 의미를 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뜻이 부여가 되는 게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모든 의학용어에 있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어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접미사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여서 좀 용어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서 접미사는 다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어근, 이게 말의 근간이 되는 거는 하나 이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근 플러스 어근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오스테오라는 거는 뼈거든요. 근골격계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본. 그래서 뼈에 해당하는 이제 그 어근은 오스테. 그 다음에 아스로라는 게 이제 그 뭐 우리 이제 그 관절 그래서 뭐 아스라이티스만 보시면 여기 앞에 오스테오 빼고요. 아스라이티스만 보면 관절염. 그래서 이제 이 아스로는 조인트 관절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다시 봐서 보시면 아스라이티스는 관절염인데 관절염이 이제 염증이 관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뼈까지에도 같이 있다. 그러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요 결합 모음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러면은 그냥 관절염이 아니라 뼈까지 포함된 그래서 뼈 관절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스트로는 스토막 위라는 얘기거든요. 예, 위고 엔터라는 말은 이제 그 엔테로 뭐 엔테라이티스라고 해서 그러면 요 뒤도 한번 볼까요? 엔테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인테스틴은 이제 장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엔테라이티스는 장염. 네, 그래서 엔테라이티스 장염인데 앞에 가스트로까지 같이 한 번 더 추가를 하면은 위장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의학 용어는 이제 하나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제 뜻풀이를 하기에는 어렵지가 않다. 자, 의학 용어를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우리 학생들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기억도 잘 안 나고 나중에 금방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좀 앉아서 그 강의를 들으실 때 같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 카드 같은 거 그래서 앞에 뭐 접두사 암기 카드, 접미사 암기 카드 만들어서 가운데 어근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접두사 이것저것 넣어보고 뒤에 접미사 이것저것 넣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암기 카드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고요. 암기 카드를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우리 학생들마다 다 나름의 그 노하우가 있으시겠지만 우리 위에다가 이제 구멍 뚫어서 우리 뚫는 것을 이제 의학용어는 펑처라고 합니다. 천자.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우리 옛날에 많이 이거 사용하셨죠. 메모리 카드 해갖고 이제 열쇠고리라든가 홀더를 연결해서 회전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연결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의학용어 공부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적어보는 거거든요. 네, 적어보는데 내가 생각한 것들 그리고 예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이제 새로 배우는 거하고 같이 뭔가 좀 연관해서 연상해서 공부하거나 연관해서 공부해 볼 것들은 이제 책에다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PPT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꾸 필기를 하면서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좀 암기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적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듣고 읽고 이러지만 마시고 자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적자 법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적어가면서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깜지. 그래서 이제 막 적어보고 특히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적어보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래야지 메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석을 달아서 내 나름의 어떤 서머리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나 PPT 자료를 그냥 깨끗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적어가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학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시험에 나온 거를 한번 예시를 드리자면 뼈하고 연결하는 결합 조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뭐 벌사가 뭔지, 파시아가 뭔지, 텐던, 리가멘트 다 외계어처럼 보이실 건데 앞으로 쭉 공부를 해 보시면 이제 자, 벌사라는 거는 점액낭이거든요. 그래서 점액이 들어있는 주머니 모양의 조직을 점액낭, 벌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시아 같은 경우는 근막.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고기 같은 거 사면 근육의 겉에 이렇게 반투명하게 쌓여있는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시아, 근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텐던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힘줄, 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근육을 뼈에 부착시키는 섬유성 조직이다. 그래서 이 근육하고 뼈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을 힘줄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가멘트는 인대. 그래서 우리 인대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을 인대, 리가멘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점액이 들어있는 주머니 모양의 조직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벌사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응용이 돼서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좀 OT 우리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준비한 영상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라이센스, 우리 자격증, 라이센스, 스킬, 기술이라던가 스페시피케이션, 어떤 나의 특별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까? 자격증, 기술, 나만의 특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또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셀렉터, 내가 선택을 할 것이냐, 초선 선택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저는 아무래도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생활의 시작은 그 전 초, 중, 고, 고등학생 때 배웠던 것들과 리셋이 돼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회라던가 조건이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에 오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국영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많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뭐 예전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예전에 힘이 많이 들었든 쉽게 공부를 했든 상관없이 다시 리셋이 돼서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가 목표를 좀 잘 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좀 다시 내 인생이 리셋돼서 어떻게 하면 더 좀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제가 매년 우리 학생들한테 좀 권장 도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너지 버스하고 깨진 유리창 법칙이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굉장히 좀 이 시기에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래서 뭐 깨진 유리창 법칙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거리 옆에 요즘은 뭐 커피라던가 음료수 이런 것들을 테이크아웃을 많이 해서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보통 다 먹은 이 커피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데, 휴지통이 눈에 안 보여서 갖고 다니다가 어느 곳에 많이 버려진 것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다가 그냥 같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깨끗하면은 그곳에 나도 버리지 않을 텐데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다가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 시간도 그렇대요. 그래서 뭐 조금 이따 해야지 라고 해서 내 일상이 뭔가가 깨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같이 깨지는, 그래서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뭐 그 하루에 의학용어 한 단어 아니면 일주일에 몇 단어 정도는 외울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꾸준히 지켜야지, 이번 주는 뭐 때문에 바빠서 못하고 이러다 보면은 약간 깨진 유리창이 옆 유리창도 같이 깨지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그 사소하지만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의 현실은 AI 시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뭐 새로운 정보가 계속 오다 보니까 무용 지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은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지식,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 사실이냐, 여기는 이제 뭐 과학은 사실인가 이렇게 적어져 있지만, 뭐 과학은 사실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실인가, 근데 지금의 지식의 증명일 뿐이지 앞으로는 계속 바뀔 수 있고,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지금은 또 써먹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유념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계속 쌓으려고 노력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할 현실, 그러니까 이제 보건계통, 그리고 아마 주로 병원 쪽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로가 결정이 될 텐데요. 이 병원은 굉장히 많은 직종, 많은 계통별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 행정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관리하시는 분들, 뭐 청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다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이고, 또 지금 우리는 이제 전 국민 건강보험이다 보니까 병원의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각양각색의 그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오는 곳이 또 병원이고요. 또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이다 보니까 이제 건강보험뿐 아니라 뭐 의료보험이라던가 의료보호 또는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오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또 저희가 속한 병원이고요. 또 병원은 아무래도 좀 이익,
이제 그 근간으로 또 두기 때문에 그 이익에 바탕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 다니면서 간접 경험을 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래서 미래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의료 서비스의 방향은 양적 진료보다는 좀 질적 진료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적 진료를 통해 가지고 병원의 이익을 이제 동반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 어떤 차등 수가제라던가, 그렇죠? 의원급 차등 수가제는 폐지가 됐지만, 뭐, 의사, 뭐, 차등 수가, 간호사 차등 수가, 간혹 간병 통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는 이제 그 초중고에서 배웠던 이런 습관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보강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거에 더 투자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은 조금 더 나은 나를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때 이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옛날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처음에 졸업할 때 조사를 하고 10년 후에 조사를 했더니 네,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적어 놓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배 이상의 인컴, 수입이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학생들도 이번 학기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이제 세계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거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현재에도 다 과도기예요. 예, 과도기였다. 뭐 세상 말세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나만의 강점을 가지고 이 새가 이제 잘 날아오르는 것처럼 날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기 싫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대요. 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말은 하지 말자. 그리고 생각하는 행동은 가치가 없고 실천하는 행동만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깨달은 자는 없다. 깨달은 행동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첫 시간 OT를 좀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학용어 구체적으로 기본 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